신경도 압박하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를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각각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아픈 자리들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우리병원에서 척추외과를 하고 있는 최보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정상적인 디스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디스크는 본래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 유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고, 겉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막이 외부 섬유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안쪽에 더 말랑한 구조는 내부 수액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골 조직이 손상되거나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심하면은 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탈출되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디스크가 신경도 압박하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를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발생 원인은 이제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추간판은 수분이 많아서 유연하고 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그 추간판이 찢어지거나 탈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자세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자세가 불편한 자세로 한다거나 장기간 앉아 있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이제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이러한 동작들을 많이 하는 분들에서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동작들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체중이 가장 큰 원인이죠. 비만이 되면은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 추간판이 버티다가 뒤로 밀리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이게 가족분 중에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은 본인도 그 추간판의 강도랑 구조가 가족분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죠.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요통은 추간판이 찢어질 때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허리나 엉치 이런 쪽으로 많이 오고, 방사통, 다리 저림은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종아리나 허벅지, 발바닥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통과 방사통이 같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점점 심해지면은 다리 감각도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다리 힘이 빠지면은 응급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각각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아픈 자리들이 다르고 이제 힘이 빠지는 근육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도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신경관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서 디스크 단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 20%, 50% 이렇게 얼마나 누르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찢어져서 뒤로 흘러내리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단계가 정해져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MRI를 찍어봐야 되긴 합니다. 이제 엑스레이랑 CT도 검사는 해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MRI는 이제 신경, 인대, 디스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검사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척추 상태, 정렬, 이제 진짜 측만증이 있느냐 이런 게 검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요추 4번, 5번 간격이 좁아져 있다 이러면은 여기가 디스크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정밀 검사, MRI를 찍어서 정말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디스크가 있으면은 다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를 해서 진행 정도가 정말 초기 상태다 이러면은 약이나 주사로 먼저 해볼 수 있고요. 약이나 주사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넘어섰다 이러면 이제 시술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근데 시술도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럼 이제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술은 이제 절개 없이 특수한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신체 부담이 적은 거고요. 근데 이제 디스크 상태가 시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러면은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거나 이럴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수술은 이제 직접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터진 디스크, 뒤로 많이 밀려난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이 수술은 이제 근본적으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내시경 수술이 좋아져서 이제 절개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한 장점이 많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 외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도 통증이 안 잡힌다. 내가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시술도 했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잠도 자기 힘들다 이러면 정말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다리 힘이 빠질 때, 다리 힘이 빠지면은 이거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터진 디스크가 신경 손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긴 거라고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게 치료입니다. 제가 꼭 늘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하지 말아야 될 동작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쪼그려 앉는 거,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 앉는 거. 이러한 동작들은 허리를 망가뜨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등받이 있는 의자가 무조건 좋습니다. 엉덩이 끝까지 밀어넣고 등받이 있는 곳에 허리 딱 기대고 일하는 게 제일 좋고요.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한 바퀴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다시 앉아서 일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만으로는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약이나 주사로 내 통증이 어느 정도 잡힌다 이러면은 운동하면서 관리해주면 훨씬 좋죠. 그러면서 운동해서 내 뒤에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통증이 잡힌다 이러면 약도 끊고 운동만으로 이제 내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운동은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 1시간 정도 평지 걷는 거,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어요. 플랭크라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든 분들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서 버티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내 상태가 지금 약이나 주사로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잡아서 내 남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